항공기 소음과 먼지 피해를 놓고 주민과 공항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7개월 만에 재개되면서 도로 확장의 타당성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모든 버스에 정박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정박을 하는 버스는 10%에 그쳐 예산 낭비가 심각합니다. 실태를 고발합니다. 제주 바다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해양 경찰이 처음으로 연합훈련을 펼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공항 확장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과 먼지 피해를 놓고 지역 주민들과 공항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주민 민원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을 찾아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지 못한다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국제공항. 공항공사는 활주로와 대합실을 확충하는 한편 2023년까지 10만 제곱미터 부지에 주차장과 여객 대기장을 짓기로 하고 토지 매입에 나섰습니다. 바로 이곳이 주차장 예정 부지인데요. 마을과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소음, 냄새가 심하거든요. 지금 부품 불면은 여기서 그 비행기 연료 타는 냄새라니까 심합니다. 이 계류장이 바로 이 밑에라니까. 여기다 레이더 통신소까지 들어서면서 농로가 끊겨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항공사 측에 소음과 먼지 피해 대책 등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 결국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뒤 다호 마을을 찾아 양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공항공사는 공항 확장 부지 경계에 동백이나 벚나무 등을 심고 끊어진 농로를 우회시키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비행기가 개로하면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차폐할 수 있는 차폐 수목을 한 300m 간격으로 이렇게 심을 겁니다. 제주도도 민원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는 등 권익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가장 소음이 최대한 방지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복지에 하지만 나무 식재 범위와 토지 수용비를 놓고 공항공사와 주민들의 의견이 달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필리핀에서 반송돼 경기도 평택항에 보관 중인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해 경기도가 제주도에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경기도는 평택항에 보관 중인 불법 폐기물 4,600여 톤 가운데 상당수가 제주도에서 온 것으로 보고 다음 달 행정 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한 뒤 제주도의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일부 쓰레기를 조사한 결과 제주도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기도의 구상권 청구 언급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주시 구자읍의 비자림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4차선 도로 확장을 위해 나무 수백 그루를 베기 시작하면서 확장이 필요하다,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상반된 의견으로 전국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었죠. 이 비난 여론에 부딪혀 중단됐던 확장 공사가 7개월 만에 재개되면서 지난주 벌목도 재개됐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도로 확장의 타당성을 놓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창한 삼나무 숲이 늘어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비자림로. 길을 따라가다 보면 갑자기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다 만 듯한 지점이 나옵니다. 지난해 6월 왕복 2차선인 이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30년 된 삼나무 900여 그루가 벌목된 겁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제주도는 2달 만에 공사를 중단했지만 지난주 벌목을 재개했습니다. 제주도는 삼나무 훼손을 최소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오는 2021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공사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현장에 오두막을 설치하고 24시간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공사 현장에 무수한 생명체의 울음을 기록할 것이다.
어떻게 제주를 망쳐가는지 낱낱이 알릴 것이다. 제주도는 비자림로의 통행량이 늘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말합니다. 조사 결과 14,400대로 이렇게 확인이 돼서 확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비자림로의 하루 평균 통행 속도는 매일 시속 50km를 넘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또 4차선으로 늘린다 해도 확장 구간이 3km 정도에서 실제 단축되는 시간은 20-30초에 불과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4차선을 확장하면 최고 속도가 70km 되는데 그냥 단순히 수학적으로 제가 계산했을 때 27초 정도 속도가 단축되는 걸로 나왔어요. 제주도 측은 다양한 면을 고려해 확장을 결정한 거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흐름이 정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도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미리 지나네 부지적으로 이상한 데가 사고 많이 나는 지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논란은 더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사를 재개하는 대신 설계를 변경해 우회 도로를 만들고 도로 폭도 줄이면서 벌채 면적을 애초에 절반으로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나무 밀집 구간은 그대로 포함돼 있어 원래 101호안 2,400여 그루 가운데 90%는 여전히 벌목 대상이라고 반발합니다. 실질적으로 나무 벌채 수라든가 전체 공사 규모는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것이 제2공항 연계도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인근의 환경 파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천혜의 풍광으로 관광객들을 유혹하는 제주도. 주민 편이냐 자연 보존이냐. 비자림로를 둘러싼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역 공개 결과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보다 24억 원 증가한 4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2014년 개인정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겨 위자료 24억 원을 받은 것이라며 실제 증가액은 74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석 제주도의장은 4천만 원이 늘어난 5억 9천만 원을 신고했고 이성문 교육감은 800만 원이 줄어든 2억 8천만 원입니다. 도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오영희 의원으로 35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오늘도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이슈 추적을 이어갑니다. 읍면 지역에서 새벽에 첫 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버스 기사들은 운행 장소 부근에서 전날 정박을 하는데 미리 와서 하루를 더 묵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모든 버스에 이 정박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정박을 하는 버스는 10%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귀포 외곽지에 있는 한 버스업체의 숙소에서 버스기사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첫 차 운행지가 회사 차고지와 멀기 때문에 전날 미리 와서 하루 묵는 것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버스기사의 정박을 위한 숙소 임대료 등으로 버스 한 대당 하루 9,000원을 정박비 명목으로 제주도가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회사 7곳에 지급되는 정박비만 한 해 15억여 원. 기사한테 떨어지는 거는 6,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정박비가 도대체 정당하게 쓰여지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실제 정박하는 버스는 90세대로 정박비를 지원하는 전체 버스 728대의 12%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동서교통의 경우 정박을 하는 버스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정박을 안 해도 제주도가 지난해 지원한 정박비는 13억 6천만 원. 제주도가 실제 정박을 하는지 확인도 없이 버스 한 대당 9,000원에 정해진 금액으로 매일 모든 버스에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박을 하고 있는 차량들이 몇 대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비용을 지원하고 지금처럼 대당 얼마 이렇게 해놔서 몇십억이 혈세가 낭비되는 있도록 해야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실태가 확인됐는데도 낭비된 정박비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 정박 여부와 관계없이 버스 대수를 기준으로 정박비를 지급하기로 제주도와 버스 회사가 표준 운송 원가를 협약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실제 정박도 하지 않는 버스까지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면서 중공영제 이후 버스 사업주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해양경찰이 처음으로 연합훈련을 펼쳤습니다. 바다에서 생길 수 있는 국제 사건에 대한 공조체제를 점검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서귀포항 남쪽 180km 해상. 마약 거래 첩보를 입수한 해양경찰이 수상한 선박 2척을 발견하고 정선 명령을 내립니다.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미국 해양경비대 버솔프 경비함정. 우리나라 해경과 함께 헬기와 고속단정을 보내 선박을 에워쌉니다. 검문 검색을 피하려 다급해진 선원들이 바다에 뛰어들자 망망대해에서 익수자를 구해냅니다. 제주에서 한미 양국의 해경이 합동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북태평양 해상치안기관 합동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미국의 제안으로 성사됐습니다. 국경이 없는 바다에서 한중일 3국과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6개 국가가 매년 합동훈련을 하면서 해상치안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한미 해양경찰뿐만 아니라 북태평양 6개국 해양경찰관과의 교류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버솔프함과 100여 명의 승선원은 지난 26일 강정 민군 복합항에 입항해 사흘 동안 교류한 뒤 오늘 출항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의 건조주의보를 건조경보로 강화했습니다. 건조경보는 실효습도가 25% 이하, 건조주의보는 실효습도가 35% 이하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는 처음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2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 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52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6일 밤 제주 시내에서 술을 마신 채 렌터카를 몰다 행인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적발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 인근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된 조립식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관 중이던 난과 화분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중앙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창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경력을 부풀려 진료비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녀증을 발급받은 일명 가짜 해녀들이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5년의 해녀조업 경력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허위로 해녀증을 발급받아 7, 80만 원의 진료비 혜택을 받은 혐의로 60대 해녀 2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진료비를 지원받은 규모가 작고 나이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